자,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 36페이지 경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관리. 답이 나와 있죠. Specialized Journalist. 우리 이제 흔히 계직제에서 말하는 전문화된 일반 관리자를 양성하고 하려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경력이라는 것은 시그마 지위 또는 직위 더하기 KSA죠. 경력은 내가 거친 직위를 다 모으고 거기서 얻은 knowledge, skill, ability를 말합니다. 자, 개념 한번 봅시다. 개인의 경력 목표, 경력 경로 핵심 단어 일치시켜주는 다시 경력 목표와 경력 경로를 일치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죠? 뭐 교육훈련, 보상, 평가 다 포함되죠. 자, 우리나라는 그냥 연공서열, 순환보직, 일렬행대 요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경력 관리는 연공서열, 일렬행대시 이때 좀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06년에도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경력 관리의 원칙. 자, 경력은 양자가 역경을 딛고 소송한다. 양자, 역경, 양자, 역경, 소송입니다. 인력 양성의 원칙, 자기주도의 원칙, 직무와 역량 중시, 공정경쟁, 적재적소, 승진, 경로의 원칙인데 뭐 크게 이제 이게 A급이니까 그죠? 뭐 이런 원칙이 있다는 정도를 안에 내용은 사실 거의 크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만 답안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요 원칙별로 방안을 그죠? 쓰는 답안도 어떤 학생을 봤는데 상당히 공부 많이 한 느낌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고 자, 밑에 경력, 경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패스 방식은 딱 느낌 있죠? 패스 방식은 당연히 직위분류제 거고 맵 방식은 계급제. 일반직은 I자형, 기술직은 T자형. 요 정도가 최소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건 이제 그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이죠. 이론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일직선으로 하는 것은 전문가고 여러 분야를 이렇게 거치는 것은 일반 행정가니까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I자형이 되겠죠. I자형이 될 거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요. 자, 우리 경력 관리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고 제도, 직능 자격 제도, 순환 보직, 기능 목록, 뭐 전문 보직 경로 제도 등 있는데 뭐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너무 지배적인 게 뭐다? 순환 보직이죠. 순환 보직. 전직 제한 2년 써보세요. 전직 제한 2년. 우리나라에서는 요 두 개를 악착같이 지키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순환 보직 제도와 전직 제한 2년, 나머지 여러 제도가 있는데 이거밖에 이용 안 되고 자, 경력 정체가 있습니다. 옆에다가 승진 적체라고 써주시고 승진적체 또는 승진정체입니다. 더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경력 초기에는 꾸준히 발전했지만 경력 중기에는 경력이 정체되죠.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기도 하고 밖으로 퇴보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경력 정체가 있습니다. 주관적 정체는 자기가 일하기 싫은 거니까 직무를 재설계하고 객관적 정체는 고위직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맨 끝에 거 직능급 그죠? 임금의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직능 자격 제도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최근에는 자, 거기 IDP 밑줄 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 자, IDP 꼭 써줘야 됩니다. 자기주도 창의 설계라고 하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죠? IDP 그냥 IDP 쓰시고 그 자기주도 창의 설계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투트랙으로 앞으로는 이제 위에 게 싹 다 사실은 단순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죄송합니다. 단순하게 암기할 뿐은 경력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관한 거하고 개념을 알고
원칙은 필요 없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패스 방식과 무슨 방식? 패스 방식과 맵 방식이 있고 I자형, T자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만 압도적이다? 순환보직만 압도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주관적 정책, 객관적 정책 빼먹고요. 최근에 인사혁신처는 자기주도 창의 설계와 무슨 트랙? 투 트랙을 운영하겠다. 순환근무형과 장기근무형. 장기근무형 여러분이 잘 아는 전문 경력관이죠. 밑에 봅시다. 전문 경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그죠? 그래서 일반직 중에 다시 뭐라고요? 일반직 중에 지정합니다. 전문 경력관으로 지정되면 맨 끝에 직군직렬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순환근무형이 아니라 무슨 근무형이죠? 장기근무형이죠. 그죠? 장기근무형이 되겠습니다. 경력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18년도 입법고시 20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력관리 제도에 대해서 우리 크게, 그죠? 개념하고 중요성을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경력관리의 원칙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지만. 그리고 경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뭐라고요? 자, 매번 계급제고, 패스 방식은 직위분류제입니다. 여러가지 자기신고제도, 기능목록제도, 전문보직 등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요? 전보제한 2년하고 순환보직이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뭐라고요? 무슨 트랙? 투트랙은 무슨 근무? 순환근무와 장기근무, 순환근무와 장기근무. 그죠? 장기근무를 우리가 무슨 경력관? 전문 경력관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승진으로 갑시다. 승진은 경력관리 핵심이죠. 우리 경력정체 또는 승진적체라고 얘기합니다. 승진 기준은 연공을 중시하는 것은 되게 객관적이고 유교 문화에 적합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죠. 실적은 유능한 인사, 조직 쇄신, 자기 발전을 장려합니다. 보통은 연공을 중시할 때는 이제 인사 심사를 하고요. 실적을 중시할 때는 승진 시험이나 근무 성적 평정을 하죠. 기억나시는 거는 우리 4급, 5급 이하의 금평에 승진 후보자 명부의 금평 점수를 몇 프로 반영하죠? 80에서 95% 반영하죠. 승진 과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공무원제도, 필수실무요원, 계급정년제, 복수직급제 등을 이런 이 단어만 기억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직위분류제로 가든지 직능급 등을 도입해야 되겠지만, 자 밑에 패스트트랙 밑줄 패스트트랙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하위직에, 그죠? 하위직에 SES의 7급, 9급 임용자들이 5%밖에 안 된대요. 그죠? 그래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신속한 승진을 위해서 패스트트랙, 그래서 공개 경쟁 역량이나 공모직위를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인사이동. 그래서 이제 경력주의와 실적주의가 나와 있는데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4장 인적자원의 유지관리 위에다가 사기관리라고 써보시고, 노상방기 맞죠? 노상방기죠. 노상방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 그리고 보상 방출, 뭐 이제 방기를 낀다 이렇게 암기하기 편하게 하지만 민간기업은 우리 이직이라 하지만 우린 공공 분야에서는 무슨 관리? 퇴직 관리라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퇴직 관리부터 봅시다. 자, 전의 동그라미, 과정의 동그라미, 이후의 동그라미. 퇴직 전에는 퇴직자 선정이죠. 나이, 그죠? 나이, 그죠? 60세라고 쓰시고, 일반직은 지금 정년이 몇 살이죠? 60세인데,
고령화되면서 이제 무슨 연장?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정년 연장하면 임금을 깎아야 되겠죠. 그죠?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원래는 뭐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성과가 낮은 사람을 퇴직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무슨 관리? 저성과자 관리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노는 거고, 요거는 2015년인가 16년에 기출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퇴직 과정에는 outplacement. 자,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상식이죠? outplacement는 전직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퇴직 인력 뱅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8년생들의 본격 은퇴. 58년생들이 2018년에 몇 살이 됐어요? 60세가 됐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됩니다. 전직 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자, 퇴직 이후에는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민간기업은 퇴직하면 끝인데 바로 취업제한 밑줄, 취업제한, 전호후삼. 다시 뭐라고요? 전호후삼. 퇴직 전 5년 동안 또는 퇴직 후 3년간 부서 또는 기관, 옛날에는 부서였죠. 그죠? 그래서 옆에다가 공직유관단체라고 쓰시고, 어디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유관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퇴직 이후에 퇴직자들에 대한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 관리가 이제 점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퇴직 전원 퇴직자 선정인데 나이,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 임금 피크제 논의가 있고, 퇴직 과정에서는 전직 지원 제도, 퇴직 인력 뱅크 운영하고 있고요. 퇴직 이후에는 취업 제한 문제가 있다는 정도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성과자 얘긴데, 저성과자는 넘어가시고, 우리 근데 저성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공단의 적격심사제, 그죠? 금평 최하위 총 2년에 무보직 1년, 최하위 한 번에 무보직 6개월이, 이 세 가지의 경우, 그죠?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밑에 직위 해제를 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때도 개전의 정이 없으면 직권 면직 시키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직권 면직을 민간 기업에서는 뭐라 그래요? 해고죠, 해고. 자, 드디어 사기 관리가 가봅시다. 사기 관리. 핵심 단어 밑줄 한번 쳐보시죠. 근무 의욕, 단결력이죠. 응집성, 개인적이며 집단적 협상. 이게 중요하죠. 집단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기 관리가 필요해요? 집단적 사기 관리가 필요하고, 자발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사기에 관련해서는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이 바로 높아진다는 우리 사기 실제론이 있고, 사기는 그냥 생산성 향상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뿐이라는 과정이론, 사기 명목론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이 있고, 사기 측정 가장 많이 하는 게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거나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많아지면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제가 좋아하는 사기, 경제적, 비경제적, 맞죠? 경제적인 것은, 직접적인 것은 보수, 간접적인 것은 복리후생입니다. 자, 비경제적 사기 관리에서는 사회 심리적 관점이죠. 노중립 재상 중심, 일반적으로 인사행정 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죠. 공무원 노조, 답은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노사협력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되고, 정치적 중립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가 필요하다는 거, 제한제도, 인사상담, 고충처리 등은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고, 신문보장은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무슨 보상? 총보상 밑줄, 총보상. 다시 한번 갑시다. 총보상은 1번 무슨 보상? 경제적 보상과 2번 무슨 보상? 비경제적 보상으로 나누는데, 경제적 보상은 다시 직접 보상과 무슨 보상? 간접 보상이 있다. 직접 보상은 보수가 있고요. 보수는 수준, 체계, 형태로 나누고, 간접 보상인 복리후생은
법으로 정한 복리후생과 법정 외의 복리후생이 있는데 과거 복리후생은 밑에 말 반대말입니다. 홀리스틱, 전 인간적, 그죠? 그러니까 외면적이고 과거에는 외면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만 신경 썼다는 거죠. 내면적이고 정신 건강을 책임지경으로서 홀리스틱 복리후생.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보직에 대한 거죠, 그죠? 승진이나 뭐 해외 파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을 쓴다는 거죠. 자, 맞춤형은 선택형이죠. 수요자 위주의 복리후생. 건강,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라이프 사이클. 20대, 30대, 40대, 50대별로 복리후생을 따로 설계한다는 거죠. 비경제적 보상은 의미감, 인정감, 역량감이고 가장 좋은 거는 켈시, 미국의 유명한 윤리적 공무원 켈시상. 명예의 전당도 좋지만 위에 있는 예를 들면 한번 쭉 밑에 써보시죠. 공무원 노조, 정치적 중립, 인사상담, 제한제도, 고충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으면 비경제적 보상이 좋다는 거죠. 노중립, 재상, 충신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죠.